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주 종횡무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패턴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안을 좀 비워놓고 갑자기 훅 노스가자 그리고 가자시티로 들어가더니 오늘은 또 해안을 완전히 그냥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마 해안을 통해서 보트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가는 이 하마스들이 있으니 그를 포격해서 또 제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완전히 바다 쪽도 완전 고립시켜 버리는, 닫아버리는 이 이스라엘 군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안에서부터 전부 쪼아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는데요. 병력은 러시아군을 780명 죽였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 22대 격파, 차량 47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29문 파괴, 다른장 로켓 3문 파괴, 그리고 무인 항공기 10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병력 사살은 어제보다는 한 100명 정도 적지만 전차, 장갑차, 차량 등등 해서 이 장비 파괴는 어제보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전투는 주로 쿠판스크 그리고 아우디우카 이 두 곳에서 아주 세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36회의 교전을 했고 5개 방면에서 적을 격퇴했다라고 밝혔고, 자, 미 의회 하원에서 백악관이 내놓은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지원안 중에 우크라이나 지원안, 그것도 전후 복구 사업, 재건 사업 지원까지 들어간 600억 달러 이상의 그 예산은 빼고 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 예산만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걸 이제 상원에 올려보냈는데 상원은 이 미 민주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토탈이다. 그래서 다시 리젝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리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싶으면 우크라이나도 같이 끼워 넣어서 같이 패스시켜줘, 안 그러면 안 해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보냈다라는 거고요. 미 국무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물밑 논의한 적 없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이 평화협상 물밑에서 마쿠에서 논의 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니 미 국무부는 그런 적 없다,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대변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런 설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말은 어쩌면 제가 그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 확정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크라이나 큰일 났습니다. 자, 젤렌스키는 겨울 방공망이 더 강해졌다, 지대공 미사일을, 즉 샘을 추가 인수했다라는 건데요. 미국이 나삼스 포대 2개 포대를 더 줬답니다. 나삼스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 스타일로 발사를 하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 체계죠. 그 2개 포대를 더 줘서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영국은 러시아가 케르치 조선소에서 군함 비격 후에 이제 더 먼 곳에 기지를 둘 것이다. 그래서 세바스토폴에서도 피신 가서 케르치 대교 입구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피격을 받았으니 이제는 완전히 로스토프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 소형 자폭 드론이죠, 란셋 드론에 대한 전장 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후방 지역의 공군기지 미그29 주기되어 있는 것을 란셋 드론이 타격을 했어요. 그 모습인데, 자, 저는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러시아가 제공권도 잃고 이 포탄도 없고 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전선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지인데, 그러면
이 란셋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하니까 러시아 특수부대가 그 란셋 드론을 가지고 한 3, 40km는 이 전선에서 더 후방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날려버리면 이런 것 정도는 파괴할 수 있죠. 뭐 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장갑이 두껍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특수부대가 오기가 힘든 뭐 한 150, 200km 이후에 전투기를 배치해 놔야지. 아니 전선에서 80km에 지금 이런 전투기를 배치해 놓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만큼 좀 방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란셋 드론이 이제 점점 강해져서 AI까지 탑재가 돼서 더 공격 판단까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전투기도 때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 케이지를 위에서 타격하는 그 드론 공격 때문에 케이지를 러시아 전차들이 주로 하고 다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 잘 안 했죠. 근데 란셋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전부 다라는 거죠. 자, 친 크렘린 밀 블로그는 승전을 위해 전시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아마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대량 생산하자,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업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니냐, 빨리 하자 라는 이 분위기 띄우기 작업에 뭔가 인플루언서들이 동원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는 쿠판스크 방면의 위험 지역에 어린이 200여 명을 대피시켰다라는 건데, 쿠판스크 방면에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공세를 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 200여 명을 후방 지역으로 대피시켰다. 특히나 이 러시아는 어린이들 마구마구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했고, 러시아는 쿠판스크 방면에서 대규모 공세를 했는데, 이 북부 지역의 숲 전투에서 러시아를 격퇴했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쿠판스크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리만 페르시 숲인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공세하고 나온 것을 우크라이나가 막아냈고, 러시아가 화살표 뒤로 있죠. 그리고 이 남쪽에서도 역시 러시아가 공세를 폈다가 다시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막아내고는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 장갑차를 추가 도하시켜서 교도보로 확장하러 들어간 보병 부대의 화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 어제도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더욱더 장갑차를 더 많이 밀어 넣어주고 있으면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헤르손 전황 한번 보면, 자, 이 지역에 약간 뭔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뭐 소총만 들고 들어가니 러시아의 장갑차 이런 거 만나면, 중화기 장갑차 만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도 이제서야 장갑차를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왜 이제 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조금 실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러시아가 로보티네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 사단의 한 개 연대를 헤르손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손에 그 공수사령부의 사령관인 테플린스키 상장이 이 헤르손 지역을 맡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전력이 계속 증강되죠. 그러면 사실은 자포리자, 헤르손 같이 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헤르손 지역은 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서야 공세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 다시 로보틴에 또 가만히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부대들을 빼서 헤르손을 방어하니 이게 뭐 되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들이 희생을 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다 보니, 뭐 희생은 적고 러시아는 많이 죽었고 자기네들은 적게 죽고 뭐 한 건 있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러시아가 한 15만 명 죽었는데 이번 대공세 때, 그런데 웬만한 나라 같으면 15만 명 죽으면 반전여론이 일어나서 항복할 텐데 여기는 우리 계산과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러시아의 이 희생만 강요했는데, 러시아는 아니 2차 대전 때 4천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소련이. 그건 뭐 지금 다 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을 하더라도 30만 명 죽었는데 그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이런 판단 착오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소식 속에 또 벨리카 노보시카 한번 또 지도가 나왔는데, 뭐 사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막아냈다.
라는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전선 상황 그리고 정세를 먼저 브리핑을 하고 주요 소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해안 지역이 거의 닫혔죠. 이 남은 지역이 이 원고를 쓰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1.5km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가는 이 시기에는 아마 다 닫혔겠죠. 1.5km니까. 그래서 해안선 다 닫아버렸다라는 소식이고, 자,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 이후에 전사자가 32명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어제보다 2명 더 죽었어요. 그제보다 어제는 또 2명 더 죽었고, 이제 이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차장이었던 중사 1명, 그리고 예비군 병사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죽었다라는 거고, 이스라엘군은 전사자가 나오면 그 전사자 신원 프로필 처음부터 다 공개해요. 네, 그래서 뭐 일부러 은닉하고 축소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공개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인질이 석방될 때까지 휴전은 없다 라고 얘기했고,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억제력은 믿을 수 없이 강력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문매를 맞고 있어요. 아니, 이란에 대한 억제력이 믿을 수 없이 강력하면 지금 여기저기서 미사일 맞고 하면서 지금 뭐 40여 명이 다치고 그중에 중상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억제력이 있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직접 통치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자지구에 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가 군정을 영원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국은 또 다시 받아서 그래, 일시적 점령 그건 오케이. 그런데 가자지구는 이제 완전히 비무장화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면 여기에는 무장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래 서로 안 싸울 거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CIA 국장이 이스라엘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음 코스로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의 LCC 대통령과 가자 문제, 난민 문제 등을 논의했다라고 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또 결론은 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러시아 국방 차관과 이란군 참모 차장이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했는데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러시아의 국방부의 국제 담당 차관이에요. 현재 상장인데 이 사람하고 이란군 참모 차장이 협력을 논의했다. 뭐 하여튼 제가 뭐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는 푸틴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지배자는 이란이다. 배후는 푸틴이고 그다음 이란이다.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또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촉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도 정부는 전국에 친팔레스타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무슬림하고 적이죠. 무슬림들이 파키스탄 그리고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죠. 이렇게 독립을 했으니,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 적이니 친팔레스타인 시위 집회 금지하는 것은 인도 입장에서는 아주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아이언돔 2개 포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일선에 배치 중이다 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해군은 가자시티를 탈출을 시도했던 하마스 7명에 대해서 포격을 해서 함포 사격을 해서 제거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조금 남아있는 이 해안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을 구담에서 발견하고 함포 사격해서 그 보트를 파괴시켜서 제거했다. 그래서 이제는 해안선이 다 닫혀버리면 이제는 보트 타고 도망가는 이런 하마스들도 없어지겠죠.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전투기 요격에 중거리 셈, 즉 부크를 사용했다라는 건데, 이란 또는 뭐 시리아에서 이 부크를 줬겠죠. 그리고 시리아에 있던 이 바그드 그룹이 쓰던 그 부크를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크는 40km 날아가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스라엘 공군기는 그것을 전부 제밍해서 맞지를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알가삼 여단 하마스죠. 저는 이 동영상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가자시티 탈출을 시도하던 일가족을 완전히 공격해서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냐, 뭐 진짜 영상이니까 진짜인데 여기 지금 사람이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문이 열려 있는데
스탑 해가지고 계속 사격을 하면서 몇 명이 계속 사격하면서 가요. 완전히 그냥 벌집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쓰러져서 아마도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확인사살 여러 발 쏴요. 시신이 그냥 들썩. 자기네들 시민인데 왜? 남쪽으로 도망간다 이거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다 이거죠. 이런 짓을 합니다. 또 있어요. 여기 이자는 또 하마스인데 저기 이 벤이 식구들 태우고 지금 남쪽으로 가려고 오는 거죠. 이걸 그냥 RPG-7을 쏴서 파괴시켜버려요. 전통으로. 그리고는 총 들고 다시 가서 또 들이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하마스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민간인을 보호하고 하마스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사살하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에 있는 PC주의 또는 좌파들 정신 차리고 반미에 너무 매몰돼서 진실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 안 된다. 하마스는 나쁩니다. 팔레스타인하고 다른 거예요. 하마스를 미화시키지 마세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병력 투입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남북에서 빠른 속도로 병력 투입과 화력 투사가 진행되며 하마스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였던 해안 지역이 이스라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하마스,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지역에 기갑부대를 증원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탕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현지 시각 11월 8일 해안도로 일대를 대부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북부 지역은 36기갑사단이, 남부 지역은 162기갑사단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상군이 도심 지역에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더 격렬한 시가전과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순조로운 진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량의 드론과 정찰 자산을 이용해 가자지구 내 인원과 차량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하마스의 주요 방어 거점과 진지들을 하나씩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격과 함께 매일 정해진 시간대에 인도주의적 대피 회랑을 열고 민간인 탈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신고와 정보 제공이 하마스 위치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상군 도심 진입이 본격화되자 하마스는 예상했던 대로 병원을 중심으로 농성전을 벌이며 인간 방패 전술과 여론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스 가자의 인도네시아 병원과 순교자 무함마드 아동병원, 가자시티 주변의 알-카라마 병원, 알-쿠두스 병원, 알-샤프타위 병원, 알-시파 병원 등에서 교전이 보고됐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 무장 세력들은 병원과 병원 인근 건물에 관측소와 대전차 미사일 진지를 구축하고 이스라엘군에 맞서고 있는데요. 민간인 밀집 시설을 방패 삼아 대전차 미사일을 날리고 병원 내부로 숨어 들어가는 하마스의 전술은 이스라엘군에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스 가자 일대에서 도심 진입작전을 수행 중인 제410기갑예단 52대대에서는 하마스의 인간방패 대전차 진지 전술에 최신형 메르카바 바락 전차의 피격이 보고됐습니다. 해당 전차는 하마스가 병원 옥상에서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의 포탑이 피격되었고 해치 위에서 외부를 감시하던 전차장 야콥 오제리 중사가 즉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도심 지역 진입을 시도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월 7일 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화를 걸어 하마스 측과 인질 석방을 위한 3일 휴전을 제안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을 한다고 해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할 것인가 라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휴전 기간 중 하마스가 재정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진입 작전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고 봉쇄구역 안에서 최대한 많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킴으로써 하마스라는 물고기가 활동할 저수지의 물 그 자체를 말려버리는 전략으로 지상작전의 고삐를 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던 하마스로부터 인질들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 방법뿐이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지원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무기와 탄약이 얼마 남지 않은 하마스는 최근 시가전 사례처럼 장기적인 항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노약자를 인질로 삼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명분을 잃어버린 하마스. 부디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이 희망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그냥 에워싸서 360도 전 방향을 포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뭐 지하 시설이 얼마나 남쪽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외에는 이제 빠져나갈 길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병원 옥상 또는 병원 옆 건물 옥상 이런 곳에다가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격을 하고 항전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포격 못하게끔.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거의 닫혔죠. 여기 있는 부두도 이스라엘 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 요게 지금 1.5km예요. 그러나 이제 이 방송할 때쯤 되면 다 닫아버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스피드를 보면. 그리고 이 닫히기 전의 이 지역에서 전투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이 하마스는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전력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 병원을 장악하고 그 병원의 대전차 진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항전하고 있어요. 또는 병원 옆 건물. 왜냐? 그래야 포격을 안 받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분홍색 점들이 보입니다. 이거 크게 확대하면 십자가 모습인데 병원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여기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게 병원이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 옥상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이 메르카바 마크5, 즉 바락이라는 애칭을 가진 이 전차 상부를 때렸고 그 상부에서 외부를 관측하고 있던 전차장인 이 중사가 즉사했어요. 근데 전차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대전차 미사일 요격을 하고 그 요격하는 파편, 요격탄에 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이 미사일은 또 뭐냐? 북한제 미사일이랍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새2 대전차 미사일이 다량 하마스로 들어갔고 그걸 가지고 전차를 쏘았다라는 거예요. 참,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3일간만 좀 휴전하자. 그래서 하마스에게 일정 부분 양보 좀 하고 노약자라도, 인질들 중에 노약자라도 좀 데리고 나오자 라고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안 된다. 쟤들 약속 안 지킨다. 그리고 그 3일간 동안 정비할 수 있는 시간 줘서 오히려 더 역효과다. 그래서 하마스에게 주는 사인은 뭐냐? 살아서 감옥에 가든지 항복해서, 아니면은 인질하고 같이 죽든지, 아니면은 아예 내부 고발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면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마스는 지금 뭐 식량, 물 다 끊었다라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 군이 또 밝혔어요. 이 시나이 반도와의 통로가 있죠. 라파. 그를 통해서 들어온 구호품이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동안 식량 3,000톤이 들어왔고 의료 장비가 1,720톤이 들어왔고 대피 소형 임시 장비가 600톤 들어왔고 물이 115만 리터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식량이 3,000톤이라고 하니까 3,000톤이면 300만 킬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가자 지구에 한 200만 명 정도 넘게 있으니까 그러면 1인당 1.5kg의 식량이 돌아가는 식량이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우리 1.5kg의 식량을 먹으면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거죠. 하마스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아마 내일은 시가전, 가혹한 시가전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 강한 이 주장, 살아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